네, 자 언제나 상식을 우리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네. 콕콕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심종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종신 변호사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예. 그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이제 더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애기들 데리고 워터파크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까무잡잡해지셨어요. 네, 좋아 보이세요. 재밌으셨어요? 예, 재밌었어요. 아, 부럽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두 분 혹시 택배 서비스로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받는 일이 많으시죠? 네네. 예,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최근에는 택배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택배와 관련한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법률적 분쟁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택배 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사례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또 사례를 해야 되는군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택배 이거 잘 부탁해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여기 있죠? 예. 자, 저 이거 네. 고객 보관용 영수 증이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수고하세요. 네, 예.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건이 아직 도착 안 했다는데요? 아니 저희가요 다 뒤져봤는데요. 네. 아니 혹시 저 물건에 발을 달아놓으셨어요? 아니,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아니. 그 얼마짜리 옷인 줄 아세요? 얼마짜린데요? 당신 같은 사람 평생 입어보지도 못한 옷이야. 700만 원짜리라고. 당장 책임져.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의뢰받은 옷을 수선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는 이 명품. 신속 택배를 주로 이용해서 옷을 보냈는데 신속 택배는 업무 편의를 위해 운송장 용지를 이 명품에게 미리 주고 물건을 보낼 때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등을 적게 했다. 찾아온 택배 직원에게 이 명품이 옷과 배송료, 운송장을 넘겨주면 직원은 운송장 3장 중 고객 보관용을 이 명품에게 교환한 후 돌아갔다. 그러다 어느 날 박스 2개에 담겨있던 700만 원대 명품 옷이 배송 과정에서 사라졌다. 결국 이 명품은 백화점에 700만 원을 배상해줬고 이 명품은 분실 책임을 물어 신속택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명품 옷값 700만 원을 신속택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네, 이제 저 네. 택배 배송을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네. 택배를 분실하는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참 인터넷 쇼핑몰 통해서 뭐 이렇게 배송받는 일이 참 많은데 네. 중간에 내 물건이 사라졌다고 하면 정말 그것 또한 난감할 것 같아요. 또 700만 원이네요. 네. 야, 이거 누구 책임인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사례에서 이 명품이 백화점에게 물어준 돈 이 700만 원 전액을요. 그 택배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택배회사의 분실 배달 사고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실제로 발생한 사례인데요. 예. 그 택배사에서는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면서 배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군요. 역시 예상대로 뭐 딱 주지는 않았는데 그럼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예. 택배사 입장에서는 첫째, 운송장을 택배사가 적어야 하는데 고객인 이명품이 임의로 작성하였다. 둘째, 이명품이 옷을 넘겨주지 않았다. 셋째, 옷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고가 품목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네. 뭐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네. 그 먼저 운송장을 택배사가 아니라 이 명품이 미리 가져다 둔 운송장에 자신이 받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을 다 적은 거잖아요. 원칙은 택배사가 적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요? 예, 원칙은 원래는 택배사에서 보내는 적어야 사람이 됩니다. 다 이상하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원칙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적기도 하는데 원칙은 택배사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택배사에서 인수하면서 적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요. 지금 고가 품목인 거를 적지 않아서를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보낼 때마다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 첫째 이유에 대해서 보면요. 그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양쪽이 양해해서 이 명품이 미리 운송장을 적어왔다는 사실과 택배 직원이 운송장 3장 중 1장을 이 명품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택배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옷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CCTV 확인 결과 택배사에서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야, 이거 이런 건 예. 조금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항목, 이 고가 항목이라는 걸 예. 얘기 안 했다는 거, 예. 이건 어떻게 됐나요? 예, 두 분 혹시 목욕탕에 가시면 법 규정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맡기지 않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고가물에 대해서 예, 맡기지 않았을 때는 주인의 책임이 없다. 그게 상법 153조인데요. 지금 그 경우는 목욕탕이나 식당은 공중적계급이고 네. 택배 같은 경우는 운송업인데 운송업의 경우에도 상법 제136조에 고가물에 대한 책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하여 송화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품이 택배사에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에 의해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여지도 있는데 법원은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 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이 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신속택배회사에게 직원의 분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아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저 조금 어려운데요. 네. 상법 그 제136조가 운송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이 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변호사님. 예.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상 의무와는 상관없이 고의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례의 경우를 보면 택배를 맡기는 경우 운송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속택배사는 운송계약에 따라 물건을 맡긴 사람이 원하는 장소와 상대방에게 운송할 계약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묻는 것이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에는 상법 135조에 의해서 배송을 의뢰한 사람이 고가물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운송계약과는 상관없이 신속택배가 이명품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을 과실로 분실해서 이명품이 백화점 매장에 7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운송계약과는 상관없이 고의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법 135조 고가물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송을 의뢰한 사람이 고가물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택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청구하는 것인지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같은 사안이지만요. 자, 책임의 근거로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사안이지만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느 변호사한테 의뢰하든지 이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이지 채무불이행 책임만 딱 떼서 이렇게 묻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변호사님들의 실력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하여튼 사례에서는 이 택배사에서 이명품 씨한테 700만 원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중요해요, 저희들. 네. 너무 궁금해요. 예, 이명품은 당연히 700만 원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명품이 물건 종류를 기재하지 않았고 물건이 고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속택배사가 300만 원 이상의 고가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약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비추어 이명품도 분실사고의 30%의 책임이 있다고 봐서 700만 원에서 30%를 감액한 4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품의 실수도 인정해서 배상액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역시 이명품의 실수도 이제 인정이 돼서 그만큼 이제 감면이 돼서 어쨌든 배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재건 씨는 이런 사례 없으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인터넷 쇼핑 이런 거 잘 안 해가지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상원 씨는 있었을 것 저도 같아요. 여자치고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잘 이용하지 않아가지고요. 예. 택배나 우편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냥 직접 갖다 주는 걸 좋아해서 저는 참 이런 일을 일어나지는 않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참 요즘 좋네요. 네, 네. 워낙 인터넷 네. 쇼핑몰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참 뭐 법정 분쟁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특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중요한 서류를 굉장히 무슨 이렇게 급한 일에서 보냈는데 그걸 분실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은데 혹시 그거 그런 일은 엄청난 건데. 없었나요? 그런 적 없으시죠? 네. 예, 저희는 뭐 퀵 서비스를 가끔 이용하기도 하는데 분실해서 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저는 가끔 집에서 이제 시골 집에서 김치가 올라오는 정도의 택배를 이용하는데요. 뭐 김치가 파손되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소송해야 될 정도의 고가물은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죠. 네. 저는 저희 커피숍에서 누가 팥빙수를 포장을 시켰는데요. 네네. 가다 다 녹아가지고요. 네. 물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택배와 관련된 법률 쟁점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 살펴볼까요? 예, 계속해서 택배 배달 사고와 관련한 사례를 보겠는데요. 전 사례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법률 문제라는 것이 사실관계가 사소하게만 달라져도 그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김대학 씨죠? 예, 누구세요? 네, 여기 택배 회사인데요. 며칠 전에 택배 보내셨죠? 예, 기숙사 짐을 보내는데 왜요? 네, 근데 물건이 없어져서요. 예? 아, 물건이 거기- 없어져요? 네, 거기 뭐 들어있었나요? 아니, 그 주방에서 쓰는 거예요. 저 조리용 칼도 있고, 예? 옷들도 엄청 많고, 아이고, 되게 비싼 건데, 어떻게 네, 된 그래서 거예요? 그게 얼마어치인데요? 네. 1,800만 원어치요? 1,800만 원어치라고요? 왜? 아니, 1,800원 아니고요? 여보세요? 무슨 1,800원이 이 사람아? 아니, 그렇게 비싼지 몰랐죠.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그렇게 비싼 거였으면요. 아니, 지금 무슨 말, 아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빨리 우리 물어내요. 그렇게 비싼 거 취급 안 해요. 미리 1,800원. 말씀하셨어야죠. 아, 여보세요? 말이 물어내. 되나요? 여보세요? 자, 대학 기숙사 생활을 마감하면서 짐을 싼 김대학. 짐은 조리용 칼과 책, 옷가지 등이었고요. 집까지 들고 가기는 너무 부피가 커 정확 택배를 불렀다. 자, 기숙사로 온 정확 택배 회사 직원은 김대학 씨가 착불로 하겠다고 하자 착불 5,000원이라고 적은 운송장을 건네주고 물건을 들고 갔다. 자, 그런데 며칠 후 김대학은 택배 회사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분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김대학은 고급 칼 등 물건값 1,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회사 쪽과 의견차만 확인한 채 소송을 냈습니다. 자, 김대학은 물건값 1,8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는 정말 이거 흥미로운 흥미있네. 사례예요. 예. 야, 예. 어떤 물건인데 이게 1,800만 원이나 또. 아니 그렇게 예. 비싼 1,800만 원짜리 칼을 네. 부피도 크지 않았을 텐데 그냥 직접 가져가시지 왜 이거 그러니까요. 붙이셨나 모르겠어요. 합쳐서 이제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앞서서 사례처럼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은 택배회사가 물건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수령인에게 인도해줘야 될 주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물건을 분실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자, 의뢰인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요, 뭐 이 택배사의 과실이 인정이 돼가지고 1,800만 원을 다 물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관심사는 역시 배상액이겠죠. 그런데 저도 어떤 물건인데 지금 1,800만 원에 달하는 칼 등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택배사에서는 약관과 상법 규정상 시효가 1년인데 2년이 지나서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책임이 있더라도 기중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므로 약관에 따라서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택배사 약관에 의하면 기중품은 운임이 할증되는데 3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200%가 할증되고 배상액도 50만 원만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 자, 의뢰인은 물건 가치가 1,80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택배사에서는 50만 원 내겠다. 금액 차이가 좀 큰데요. 어떻게 됐나요? 예, 법원은 택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 1년 시효 규정과 약관상 50만 원 한도액 배상 규정은 운송계약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만 적용이 될 뿐이고 일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 책임을 청구한 것이므로 상법의 시효 규정과 배상액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 행위 일반 원칙에 따라서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배상 책임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일단은 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네.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희들도 이제 지켜보니까 항상 꼭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네. 의뢰인도 뭔가 과실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예,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MC분들도 웬만한 법적 판단을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은 김대학이 분실한 물건의 시가가 1,800만 원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택배사가 500만 원 이하의 물건만 취급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상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김대학이 물건이 고가라는 사실을 사전에 택배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상자에 포장한 채 아무 말 없이 물건을 건넸다면서 김대학의 과실도 인정해서 법원은 택배사에게 3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고가물임을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뭐 다 그렇게 물어줄 수는 없고요. 과실로 네. 인한 배상 정도만 이제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법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많은 걸 참 네네. 배우는데요. 자, 어쨌든 택배 배달 사고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좀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예. 좀 알려주시죠. 오늘 제가 들은 사례에서는 다 택배사에서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한 사례만 소개를 드렸는데요. 경우에 네. 따라서는 택배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택배에 의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할증 운임을 전략할 목적으로 고가물을 고지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중품인 경우 운임이 할증되더라도 반드시 가격과 물품명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되고 네. 둘째로 운송장의 이름, 주소, 물건 종류 등을 모두 기재하고 꼼꼼히 확인해서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셋째로 물건의 하자나 배송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면으로 곧바로 문제를 제기해야 택배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잠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함께 보시죠. 네, 생일 선물로 보낸 택배가 배송 지연으로 생일이 지나서 도착했는데요.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제때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큰일이죠. 예, 큰일입니다. 이런 건 예. 어떻게 되나요? 예, 택배가 지연 배상으로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에 의하면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의 50%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초과 일수 곱하기 운송장 기재 운임액 곱하기 50%가 되는데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의 200%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택배 운임이 5,000원인 경우에 200%인 10,000원이 제대가 되므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걸 보내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0,000원이라는 예, 얘기예요? 운송비의 2배밖에 200%밖에 안 되니까. 아니 이건 달랑 좀 10,000원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훈 씨. 뭐 하자는 거죠? 제 생일 전에 딱 맞춰서 좀 보내주세요, 선물을. 예, 직접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택배 배달사고 법률 관련된 쟁점들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택배 의뢰를 할 때 할증 운임들을 전략하기 위해서 고가 운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고가 운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택배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서 일부 손해를 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택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할증 운임을 부담하더라도 고가 운임을 명시하고 운송장에 그것을 제대로 된 것인지 기재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배 사고에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콕콕 생활법률 지금까지 신종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